네, 이번 시간에는 MSI와 LSI를 이용한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하튼 가산기, 그 다음에 크기 비교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디코더,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롬, PL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SI가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MSI는 Medium Scale Integrated Circuit 이라고 해서 하나의 칩에 몇 개라고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수십 개 정도의 게이트를 포함한 집적회로, 이런 칩이 있는데 여기에 게이트를 포함하는 조합 회로가 구현이 되는데, 게이트의 개수가 한 수십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칩을 우리가 이제 MSI 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덧셈기랄지 뺄셈기 또는 이제 비교기, 크기 비교기, 디코더나 인코더, 우리가 배울 이제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롬, PLA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집적회로, 이걸 우리가 간단히 MSI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PL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직 디바이스입니다. 로직 디바이스, 논리 소자죠. 논리 소자. 논리 소자. 부품. 그러니까 로직 게이트를 포함하는, 논리 게이트를 포함하는 어떤 소자, 부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단어가 붙였죠.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소자, 번역을 하면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소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블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머블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체인저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체인저블. 변경 가능한, 프로그램 가능한, 변경 가능한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블 롬은 롬인데, 롬은 이제 read only memory, 그러니까 읽기 전용 메모리인데, 프로그래머블 롬 그러면 이 롬의 내용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PLA, PAR의 형태도 어떤 논리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내부의 내용, 로직을 변경할 수 있다, 프로그램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D 소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프로그래머블 롬,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로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후반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를 든 회로가 덧셈기가 되겠습니다. 덧셈기. 애더, 그럼 덧셈기죠. 파라렐 애더, 그러면 병렬 애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덧셈을 하려면 이제 피엔산자가 두 개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바이너리 이진수를 두 개가 병렬로 입력을 가해서 출력이 병렬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병렬 가산기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력은 이진수니까 바이너리, 파라렐 애더, 이진 병렬 가산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예를 에서 보듯이 A가 4비트,
B가 4비트 주어졌을 때 덧셈을 수행하면 이 위에 나타난 수는 우리가 캐리를 의미합니다. 캐리. 그래서 C1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 0이 되겠죠. 그죠? 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올라오는 캐리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 0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요 자리를 더해서 S1을 구하고, 올라가는 입력 캐리를 C2라고 할 때 여기 결과가 S2, S3, S4. 그 다음에 최상위 비트에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캐리가 발생할 수 있고 썸이 나타나죠. 그래서 A 4비트, B 4비트를 더할 경우에 이와 같이 총 4 플러스 1비트, 최상위 비트에 이제 캐리가 발생하고 또 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비트 더하기 4비트, 4비트의 A, 4비트의 B를 더하면 총 5비트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n비트하고 n비트를 더할 경우에는 결과는 n 플러스 1비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0하고 0을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겠고, 캐리는 0이 되고, 001 더하면 썸은 1이 되고, 캐리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11을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고, 캐리는 1이 되고, 111 더하면 썸은 1이 되고, 캐리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상위 비트는 1이 된다. 5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부호가 없는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얘는 10진수로 12, 얘는 14 이렇게 되겠죠. 더하면 1, 2, 4, 8, 16이니까 16, 8, 2. 그래서 결과는 26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병렬 가산기를 설계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풀애더를 4비트 4비트를 더할 경우에는 풀애더 4개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애더 하나, 둘, 셋, 4개를 사용하면 되겠다. 우리가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111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1, 1, 1, 0을 집어넣고, B는 1100이니까 11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하위 비트에서 올라오는 캐리는 0이죠. 0일 경우에 덧셈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00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썸은 0이고 캐리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10을 더하면 썸은 1이 되겠고 캐리는 0이 되겠고, 자 110을 더하면 썸은 0이 되겠고 캐리는 1이 되겠고, 자 111을 더하면 썸은 1이 되겠고 캐리는 1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11010 하고 아까 계산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결과랑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너리 패러렐에서 이진 병렬 가산기는 n비트 n비트를 더할 경우에는 풀헤더를 n개를 사용하면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배운 풀헤더를 이용해서 병렬 가산기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풀헤더를 가지고 덧셈을 수행하는데 이 병렬 가산기를 다른 말로 바이너리 리플 캐리헤더란 말을 사용합니다. 리플 캐리헤더. 리플이라고 하면 이제 파도, 파장, 물결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A 4비트, B 4비트 그리고 최하 비트의 캐리를 입력했을 때 이 합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맨 하위 비트 여기에
요 캐리 C2를 구하고, 캐리 C2를 구한 다음에 여기 A2, B2, C2를 더해서 S2와 C3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A3, B3, C3를 더하고, 그래서 S3, C4를 계산한 다음에, C4가 결정된 다음에 A4, B4, C4를 더해서 S4, C5, S4하고 C5, 즉 S5를 구했죠. 그래서 바이너리 파라렐 애더, 프레더를 이용한 바이너리 파라렐 애더에서 이 캐리 값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C2가 결정되고 나서 C3, 그 다음에 C4, 그 다음에 C5가 결정됐죠. 그래서 이 캐리가 계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물결이 치면서 이 방향으로 물결이 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캐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리플 캐리 애더란 말로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진 병렬 가상기의 특징은 이와 같이 캐리가 물결 치듯이 계산되어진다 하는 점인데,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은 병렬 가상기인데 A4, A4비트, B4비트가 주어졌을 때 썸이 병렬로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하위 비트의 썸이 결정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S2가 정확히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3가 결정된 다음에 S3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S4가 결정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즉 지연시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프레더가 이 프레더가 A, B, C가 주어졌을 때 썸하고 캐리가 결정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나노세크, 지연시간이 우리가 10나노세크라고 합시다. 10나노세크라고 하면 이와 같은 병렬 가상기를 가지고 A4비트, B4비트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결과 5비트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10나노가 걸리고, 그 다음에 10나노 후에 정확한 C2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0나노세크 후에 정확한 C3 값이 결정되고, 다시 10나노세크 후에 C4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0나노세크 후에 C5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리플 캐리 애더 같은 경우 요 캐리를 계산하는데 이와 같은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탈, 예를 들어서 프레더 하나가 10나노세크의 지연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선 토탈 40나노세크의 지연 시간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얘기는 플로우, 흐르다, 오버플로우, 흘러넘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흘러넘치다, 뭐 범람한다, 흘러넘치다의 의미인데 어떤 경우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삽입대로 정수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수의 표현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할 경우 삽입대 정수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 표현,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 표현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n비트로 정수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2의 보수 표현 방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2의 n-1부터 플러스 2의 n-1-1까지 표현함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7하고 플러스 6을 한번 더 해봅시다. 플러스 7하고 플러스 6은 이 범위 내에 표현이 가능하죠. 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0111이 되겠고, 플러스 6은 0011이 되겠고,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1 더하면 0, 캐리가 1 발생하고, 111 더하면 썸은 1, 캐리 1 발생하고, 110 더하면 썸은 0, 캐리 1 발생하고, 100 더하면 1,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10진수로 얼마가 되나요? 이거는 10진수로 얼마가 될까요? 부호를 갖는 이진수라고 그랬으니까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 마이너스구나. 그리고 10진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2의 보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 다시 보수를 취해주니까 음수에 대한 보수를 취하면 절대값이 나오겠죠? 0, 1,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0진수로 마이너스 6임을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7하고 6을 더했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자 우리가 사비트 정수를 표현하는데 사비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즉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표현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덧셈한 거는 뭐예요? 요 플러스 7하고 요 플러스 6, 플러스 7하고 플러스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7하고 플러스 6을 더하면 요 범위를 벗어나죠. 왜냐하면 자릿수가 4비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범위를 벗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버플로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양수하고 양수를 더했더니 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 캐리가 발생하니까 부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죠.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의 경우에는 0110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은 2의 보수를 취해주니까 0101 1010이 되겠네요. 자, 5의 경우에는 0101이니까 마이너스 5는 2의 보수를 취해주면 1101 이렇게 되겠네요. 10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1011, 마이너스 5는 1011이니까 1011, 1010하고 1011을 더해보겠습니다. 자, 01이면 썸은 1이고 캐리는 제로고, 011이면 썸은 제로고 캐리는 1이고, 100이면 썸은 1이고 캐리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더하면 011을 더하면 썸은 제로고 캐리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더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한 결과가 0101이 나왔죠. 0101이 10진수로 얼마예요? 플러스 5죠? 플러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를 더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더하면 요 바깥으로 벗어나겠죠. 수의 표현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오버플로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버플로우가 뭔지 알겠죠? 유한한 자릿수의 어떤 수, 뭐 예를 들어서 정수를 표현하는데 뭐 양수랑 양수를 더해서 표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음수랑 음수를 더해서 표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수랑 음수랑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까요? 음수랑 양수랑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수랑 음수랑 더할 경우에는 그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좌우로 이 수직선상에서 좌우로 벗어나지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랑 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하면 오히려 절대값이 작아져서 이 내부에 위치하게 되죠.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버플로우가 뭔지는 알았고,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사인 비트, 여기는 사인 비트가 되겠죠? 부호 비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정해 보자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캐리가 0이고 요 전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1이었다. 그러면 요 물음표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캐리가 0이고 이 자리에 캐리가 1이다. 그러면 여기 A의 부호는 뭐가 되고 B의 부호는 뭐가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이 물음표 세 자리를 한번 메꿔 보기 바랍니다. 자, 1분을 주겠습니다. 생각했습니까? 여기 캐리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02를 더하니까 여기 캐리는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도 1이 포함되면 안 된다. 하나라도 1이 포함되면 안 된다.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값은 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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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 0, 1, 뭐 더해서 뭐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기 캐리는 0이 아니라 1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1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기는 0, 0이어야만 된다. 00이면 100, 이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여기가 캐리가 0이고 여기 캐리가 0이고 여기 캐리가 1이면 여기가 0이고 1이면 요 A의 숫자 A라고 합시다. A의 부호는 양수 0, B의 부호는 또 역시 0, 양수가 되어야만 된다. 그런데 결과는 1이 됐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양수하고 양수를 더했는데 음수가 나오더라. 이게 오버플로 따라서 오버플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 캐리가 1이고 이 캐리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물음표에는 각각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캐리가 1이 발생하려니까 여기 1이 발생하려니까 당연히 여기는 모두 1이어야만 됩니다. 모두 1이어야지 여기 캐리가 1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여기 캐리가 10인데 0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캐리가 1이 발생하지 않죠. 0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캐리가 1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가 11이 돼야 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0, 1, 1을 더하니까 결과는 0이 되겠네요. 0이 되고 캐리는 1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부호가 1이니까 음수
B도 역시 보호가 1이니까 음수. 그래서 음수랑 더했더니 양수가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위에 있는 얘의 경우가 되겠네요. 캐리가 1, 0이고 음수랑 더했더니 양수가 나오더라.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양수랑 더했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버플로우를 체크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0번째 비트, 1번째 비트, 2번째 비트, 3번째 비트라고 하고, 요 캐리를 이제 캐리 n, 이 캐리를 C의 n-1이라고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조건 V를 구하라.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경우 또는 뒤에 있는 두 번째 경우가 전부니까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OR를 해서, 그러니까 부호 비트에서 올라가는 요 캐리 CN하고 부호 비트로 올라오는 캐리 CN-1을 익스클루시브 OR 해서 얘가 1이면 오버플로우가 1이구나. V가 1이 돼서 오버플로우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버플로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익스클루시브 OR 투 입력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오버플로우를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요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죠. 양수랑 양수를 더했더니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캐리가 0, 1인 경우, 0, 1인 경우에는 여기가 0, 0이어야 되고 결국 합이 1, 0, 0 더하면 1이 되므로 양수 더했더니 음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음수 더했더니 양수가 되더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음수랑 더해서 표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양수랑 양수를 더해서 표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두 가지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보호 비트에서 발생하는 C5 요 캐리랑 보호 비트로 올라오는 요 캐리랑 더해서 익스클루시브 OR 해서 얘가 1이면 V가 1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0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하나면 오버플로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4비트 파라렐 애더를 가지고 우리가 16비트 파라렐 애더를 구성하는 방법. 즉 X가 여기 잘못됐네요. X가 16비트고 Y가 16비트다. 이걸 찍어볼까요? 이걸 찍는 게 낫겠네요. 이걸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X1부터 X16까지 16비트, Y도 역시 Y1부터 16비트, Y1부터 Y16까지. 그러면 16비트와 16비트를 더하니까 이 결과는 모두 17비트가 되겠다. 결과는 17비트가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4비트 헤더를 4개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 4비트 헤더를 이와 같이 4개를 연결을 하면 16비트 헤더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은 Y1부터 X를 생각하면 X1부터 X4까지, X5부터 X8까지, X9부터 12까지, 13부터 16까지 이와 같이 4비트씩 나눠서 입력하고, Y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썸이 4비트, 여기 썸이 4비트, 썸이 4비트, 4비트,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 발생. 그래서 모두 17비트의 덧셈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이전에 배운 요 4비트 회로 파랄렐 헤더, 병렬 헤더를 이용하면 사이즈가 큰 덧셈기도 간단히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뺄셈 기능을 추가를 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4비트 병렬 가산기에다가 뺄셈 기능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익스크루시브 오어 게이트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m이 0이다.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가 0이고 익스크루시브 오어 게이트 한쪽이 0인데 자 0하고 x하고 익스크루시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x가 되죠. x가 되죠. 1하고 x하고 익스크루시브를 하면 뭐가 돼요? x바가 되죠.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익스크루시브 오어 게이트 출력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0이니까 B1이 되겠고 여기는 B2가 되겠고 여기는 B3가 되겠고 여기는 B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M이 0이니까 여기는 0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4비트 풀 애더랑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A1, B1, A2, B2 여기 A3, B3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M이 0이면 A하고 A 더하기 B 연산을 수행한다. 즉 덧셈기로서 동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덧셈기로서 동작을 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M이 0이 아니라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1하고 x하고 익스크루시브 하면 뭐가 된다고요? x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b1바가 되는 거죠. b1바 여기는 b2바 여기는 b3바 여기는 b4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덧셈기에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최하 비트 캐리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A는 똑같아요. A는 A1, A2, A3, B3. A3. 여기 A죠. A3. A는 똑같다. 그러나 B가 달라졌죠. B1이 아니라 B1바, B2바, 여기는 B3바, B4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만약에 m이 1일 때 이 결과는 뭐랑 더해지는 거예요? a에다가 뭐를 더해지는 거예요? a에다가 b에 대한 1의 모수 b에 대한 이렇게 씁시다. a에다가 b에 대한 1의 모수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했어요? 또 1을 더했죠. 1을 더한 결과가 답으로 나타난다. 출력으로 나타난다. 즉 A에다가 B에 대한 1의 모수에다가 1을 더한 거. 그런데 1의 모수에다가 1을 더한 건 뭐예요? 2의 모수죠. 그죠? 따라서 A에다가 B에 대한 2의 모수가 더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A-B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 제어 단자 M이
0이면 덧셈을 수행하고 1이면 a-b와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설계한 프레더의 각 자리에다가 익스크루시브와를 하나씩 추가를 함에 의해서 간단하게 뺄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BCD 코드를 XS3 코드로 컨버트, 변환하는 변환 회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각각의 카르노맵을 그려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회로도를 그렸죠. 그런데 우리가 삽입트 병렬 가상기만 있으면 쉽게 우리가 코드 컨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이 A 삽입트, B 삽입트가 주어지면 그리고 최하 비트 입력 캐리가 주어지면 썸과 썸 5비트가 출력되는 4비트 병렬 가상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코드 변환기를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4비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는 예를 들어 BC 코드다. A는 요거는 BCD 코드다. 그럴 때 여기 XS3 코드를 출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죠. 3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만 입력시키면 BCD 코드에 대한 XS3 코드를 여기도 최하일 때는 0을 가하면 BCD 코드, 즉 0에서 9까지 더했을 경우 XS3 코드는 3에서 10진수로는 3에서 12까지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S5는 여기는 항상 0이 되겠고 따라서 XS3 코드의 결과값은 4비트 이 4비트가 정확히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상기를 수행하니까 BCD 코드를 A에다가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3을 고정시키면 BCD 코드에다가 3이 더해진 결과값이 여기에 나타난다. 즉 XS3 코드를 간단히 출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4비트 바이너리 애더, 파랄렐 애더를 우리가 치부의 형태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 구성해서 논리회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칩을 이용해서 이같이 외부 입력만 적절히 입력을 하면 아주 손쉽게 코드 변환기를 설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 캐리 헤더, 우리가 배웠던 4비트 파랄렐 애더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캐리를 계산하는데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입력은 동시에 인가되지만 결과값은 완벽하게 병렬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다. 즉 sum si하고 캐리 ci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캐리 c의 i-1 바로 이전 캐리 값이 완전히 계산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si하고 ci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 따라서 캐리 전달 지연 시간이 발생함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캐리 전달 시 지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완비트 프레더의 내부 회로는 우리가 이전 주에 이미 설계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A하고 B하고 그 이전 단에서 올라오는 캐리 3비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은 썸과 캐리가 발생하죠. 썸과 캐리가 발생하는데 썸에 대한 표현식은 이와같이 입력 3개 입력의 익스크루시브 OR의 형태로 나타난다.
캐리는 A, B, O와 C, A 익스클루시브 O와 B 이와 같은 형태가 됨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캐리 전달 제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sum하고 캐리는 이와 같이 표현됨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를 합시다. 새로운 변수 P하고 G를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P는 뭐냐면 A하고 B하고의 exclusive OR을 P라고 간단히 정의를 하고 A하고 B의 AND 연산을 우리가 G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sum하고 carry를 우리가 P하고 G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P하고 G는 오직 A하고 B만의 함수다. P는 exclusive와 G는 AND. 아무튼 P하고 G는 오직 A하고 B만의 함수다. 따라서 입력 A 몇 비트, B가 몇 비트가 주어졌을 때 P하고 G는 즉시 계산된다. 오직 A하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A하고 B 더해지는 수 A하고 B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더해지는 수 A하고 B는 즉시 주어지니까 P하고 G는 즉시 계산이 되는 변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P하고 G를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얘는 P로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 A. 따라서 S는 P하고 C하고의 익스클루시브와 그 다음에 여기 얘가 P가 되겠고 얘가 G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캐리는 GO와 PC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 수식에다가 I 대신에 우리는 이제 캐리를 계산하는데 전달 지연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 수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I 대신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I 대신에 2를 대입하면 C2는 G1, O와 P1, C1 이렇게 됐죠. G도 AB의 함수, P도 AB의 함수, 최하위때 캐리는 주어지는 거고 따라서 C2는 즉시 AB하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1은 주어지는 거죠. C1 최하위때 캐리. C2는 A, B, C1의 함수이므로 즉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I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 수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3는 G2, 그 다음에 P2, C2 이렇게 되겠죠. 근데 C2는 이미 여기서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C2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그리고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G2, P2, G1, P2, P1, C1 이렇게 되겠네요. G도 AB의 함수, P도 AB의 함수, G는 역시 AB의 함수, 그리고 주어지는 값이 1. 따라서 C3도 역시 A, B, C의 C1의 함수로 즉시 계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I 대신 3을 대입하겠습니다. I 대신 3을 대입하면 C4는 G3O와 P3C3가 되고 C3 대신에 요 바로 위에 줄에 계산된 이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서 여기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G3, P3G2 뭐 이 같은 식으로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그런데 보세요. G는 AB의 함수, P도 역시 AB의 함수, 그리고 C1. 따라서 이 G4에 대한 이 수식도 역시 오직 A, B, C1의 함수로 나타나서 입력이 주어지면 즉시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5를 구하기 위해서 I 대신에 4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C5는 G4, P4, C4인데 요 C4 대신에 바로 위에 있는 요 수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입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고, 결국 G4 AB의 함수, AB의 함수, AB의 함수, AB의 함수, P도 역시 AB의 함수, P도 역시 AB의 함수, 그 다음에 C1. 따라서 이 수식도 역시 A, B, C1만의 함수다. 따라서 우리가 사비트 병렬 가산기 그러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에 A가 여기 사비트, 여기 B가 사비트, 뭐예요? B3, B2, B1, B4 이렇게 되고, 여기는 A4, A3, A2, A1 이렇게 되고, 여기는 C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합이 사비트 S4, S2, S3, S2, S1, 그 다음에 여기 캐리가 S5가 되고, 결국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C1 주어진 요 C1하고 A1, A2, A3, A4 그 다음에 B1, B2, B3, B4가 주어졌을 때 C2, C3, C4, C5는 모두 이 결과식에 의하면 모두 AB의 함수이므로 AB 및 C1의 함수이므로 즉시 거의 약간의 이제 C2에 비해서 C5에 대한 표현식이 좀 복잡하죠. C2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C5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C2보다는 C5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병렬 가산기처럼 C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C2가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C4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C3가 완전히 계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정도의 딜레이는 우리가 딜레이보다는 훨씬 작은 시간 내에 C2, C3, C4, C5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떤 방식에서 P하고 G를 정의를 해서 C2, C4, C3, C4, C5를 모두 A, B 또는 C1의 함수로 표현을 함에 의해서 모두 병렬로 거의 병렬에 가깝게 캐리의 전달 지연 시간을 줄이고 거의 병렬에 가깝게 우리가 덧셈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구한 C2, C3, C4, C5에 대한 표현식을 회로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 출력은 C2, C3, C4, C5인데 주어진 C1 및 G1, G2, G3, G4 그 다음에 P1, P2, P3, P4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캐리를 구하는 어떤 논리 회로도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사비트 바이너리 에더인데 look ahead 캐리. look ahead라는 건 뭡니까? 미리 보다. 캐리를 미리 계산하다. 그러니까 AB의 함수인 요 PG를 이용해서 요 캐리를 미리 계산해서 이같이 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캐리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애더를 변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값은 여기 보다시피 A1, B1, A2, B2, A3, B3, A4, B4 그리고 최하위 비트 C1이 주어졌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G는 AB의 AND, P는 exclusive OR가 되겠고 얘네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같이 캐리를 look ahead 미리 계산하고 캐리를 미리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썸에 대한 표현식은 뭐였죠? A하고 B하고 C하고 exclusive OR였죠. 그러니까 여기 C. 그런데 A하고 B하고 exclusive OR는 PI로 정의를 했으니까 결국 썸은 P하고 C하고의 exclusive OR가 되겠다. 따라서 P1, C1 exclusive OR 하면 S1이 되고 P2, C2 하면 S2 그 다음에 C3, P3 exclusive 하면 S3
C4, P4 exclusive 하면 S4, 그 다음에 C5는 S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바이너리 파라렐 애더, 바이너리 리플 캐리 애더 또는 파라렐 애더, 를 이미 배웠는데 얘의 문제점은 뭐라고요? 캐리 전달 시간이 발생한다. 캐리 전달 지연 시간이 발생하므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애더가 뭐냐면 캐리를 미리 계산하는 이진가산기다. 이진가산기의 원리는 이와 같이 P하고 G, 오직 A, B만의 함수인 P하고 G를 정의를 해서 이 캐리들을 미리 계산을 하자. 캐리들을 미리 계산을 하면 썸에 대한 변식이 이렇게 되니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썸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너리 파라렐 애더의 문제점인 캐리 전달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와 같이 캐리 전달 시간을 줄여서 훨씬 덧셈을 하기 위한 AB, P 연산자 AB가 주어졌을 때 썸을 구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즉 캐리 룩 어헤드 애더의 경우에는 여하튼 캐리 전달 지연 시간을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